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전반사 개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파동의 굴절을 배웠었는데 그 굴절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상황을 먼저 좀 그림을 그려 볼 텐데, 물에서 공기로 단색광을 이런 식으로 쏴주게 된다면 물은 밀환 매질이고 공기는 소환 매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굴절률이 물 쪽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 굴절률이 높은 쪽이 속력이 느리게 되겠죠. 그럼 각도도 작겠죠. 그 스냅 법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굴절이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입사각보다는 굴절각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절을 할 때 사실 이 경계면에서 반사도 일어나요. 반사. 근데 반사 같은 경우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기 때문에, 이거 초등학교 과학입니다. 얘랑 얘가 각도가 똑같이 반사가 되고 굴절도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입사각을 더 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쏜다는 거죠. 벌린다는 거는. 그럼 이땐 이런 식으로 입사가 될 테니까 굴절각도 같이 커질 거예요. 왜죠? 어차피 sin r분의 sin i, 그 스넬 법칙에 의해서 sin 값은 항상 sin의 b는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도가. 그래서 입사각과 굴절각은 둘 다 커진다. 그래도 당연히 반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날 테고요. 이걸 그래서 점점 벌리다 보면은 어떤 특이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벌리다가 어느 순간에 벌렸는데 굴절각이 딱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순간이 나타나요. 그럼 이때는 바깥 공기 쪽으로 이렇게 빛이 빠져나갔는데, 이때부터는 빠져나가지 않고 전부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전반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전반사. 그럼 이거보다 더 완만하게 쏴주면 어때요? 각도를 더 벌려. 각도를 더 벌리게 되면은 이때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반사가 되겠죠. 각도는 얘랑 같을 테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순간, 즉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 순간보다 더 완만하게 입사를 해주게 된다면 이 순간부터는 전부 다 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도 전반사, 얘도 전반사, 더 벌려도 전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 색깔로 체크한 부분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점점 벌릴 때 전반사가 최초로 일어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그림이죠. 그래서 굴절각이 90도일 때, 이때 전반사가 최초로 일어나고, 이때 이 각도를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임계각. 그래서 교재에는 뭐 IC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임계각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을 한번 좀 간단하게 써보면, 저번에 스넬 법칙 배웠잖아요. 스넬 법칙. 그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스넬 법칙. 그래서 내가 위쪽에 있는 얘를 매질 1이라고 두고 여기를 매질 2라고 둔다면, 자, 스넬 법칙에 의해서 n1분의 n2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자, sin ic 분의 sin 9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좀 정리를 해보시면, sin 임계각은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쵸? 역수 취급해주시면은 n2분의 n1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둘 중에 누가 더 밀한 거예요? 물이 더 밀하고 공기가 더 소한 거죠. 그럼 이 차이를 더 벌려줘 보자고, 만약에. 그러니까 즉 이 물로 해당했던 이 매질2의 절대 굴절률을 올려주게 되고, 그리고 매질1에 해당하는 얘를 더 내려주게 되면, 그러니까 즉 굴절률 차이를 더 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밀하고 얘는 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를 더 밀하게, 더 소하게 바꾼다면 분모가 올라가고 분자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전체 값 자체가 어떻게 되죠? 전체 값 자체가 내려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임계각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점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네 굴절률 차이가 커질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건 뭐냐? 자, 봐보세요. 임계각이라는 건 전반사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임계각이 이만큼이래. 그럼 이것보다 더 벌리면 어때? 전반사 가능, 전반사 가능, 전반사 가능.
근데 이거보다 좀 덜 벌리면 어때요? 전반사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임계각이 좁아진다는 거는 전반사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자, 봐보세요. 내가 여기 A라는 실험이 있고 B라는 실험이 있을 때 얘는 임계각이 이 정도래요. 이 정도. 근데 얘는 임계각이 이만큼이래요. 임계각이. 그러면 이 임계각인 이 순간에는 전반사가 되겠죠. 둘 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 이 임계각보다 좁게 가파르게 쏘면 전반사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전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넓게 쏴줄 때는 전반사가 가능한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전반사가 가능하지만 이거보다 좁게 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전반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얘 굴절률 차이는 누가 더 크다고요? 당연히 이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어떻다고? 작다고. 그러니까 임계각이라는 거는 여기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임계각이 작을 때가 바로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계속 제가 비슷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익숙해지라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사의 조건에 대한 거, 특징, 조건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교재 중간 부분에 전반사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전반사는 어디서만 일어난대요?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납니다. 자, 밀합 매질에서 전반사는 소환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물에서 공기 같은 밀안에서 소환으로 갈 때만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벌리고 줄여봤자 반대로 오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사각이 뭐래요? 임계각보다 커야 된대.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이게 임계각이죠. 이거보다 더 완만하게 쏠 때만 전반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물에다가 물수제비 해보셨어요? 통통통 튕기잖아요. 이런 거 물수제비 할 때 되게 완만하게 쏴줘야 되는 것처럼 이 빛을 굉장히 완만하게 쏴줄 때 물수제비가 튕기듯이, 돌멩이가 튕기듯이 전반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임계각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이 임계각보다 어때야 돼? 완만해야 돼. 완만하다는 거는 각도가 입사각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임계각보다 어때야 된다고? 입사각이 클 때 그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매질 사이의 굴절률이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얘는 뭔 얘기냐? 자,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 이게 아까 전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커질수록 임계각은 작아지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고. 그럼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건 뭐죠? 잘 일어난다는 거는 아무렇게나 막 쏴도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랑 얘 중에 전반사가 누가 더 잘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더 잘 일어나는 거죠. 왜? 나는 지금 임계각이 얘보다 얘가 더 작기 때문에 노란 색깔 봐봐요. 노란 색깔 영역이 상대적으로 크죠. 얘보다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쏘든 전반사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일어나는 각도 범위가 더 넓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임계각은 이렇게 세 가지만 사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좀 본격적인 부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다 이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A, B, C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내가 다 45도 각도로 입사를 하고 있어요. 45도, 45도, 45도.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전반사가 일어났고요.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쵸? 굴절이 일어났다고. 굴절. 그럼 우선 AB랑 AC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AB 비교했을 때는 각도가 입사각이 더 좁죠. 그러면 A가 굴절률이 B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때? AC에서 전반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전반사는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얘도 A가 C보다 큰 겁니다. 보통 요거는 잘 찾으시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제 뭐에서 막히냐면 B랑 C랑 대소 비교하는 거를 많이 어려워해요. 자, 근데 봐봐.
내가 둘 다 같은 각도로 쐈는데 45도로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죠. 근데 전반사가 잘 일어나는 쪽이 뭐라고? 굴절률 차이가 큰 거라고요. 같은 각도로 쐈는데 이 AC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거는 AB보다는 AC가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그럼 그 얘기는 이 AC가 뭐라는 거야?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차피 NA가 제일 컸으니까 가장 끝에 NC가 들어오면 되고 가운데 NB가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굴절률의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평면에다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게 A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B나 C가 왔을 때, 자, 볼게요. 이 45도를 기준으로 임계각은 어땠던 걸까? C의 임계각은요 45도보다 좁았던 거예요. C는 왜? 그러니까 45도로 했을 때 전반사가 됐던 거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B 같은 경우는 45도보다 더 넓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좁은 45도로 쐈을 때는 전반사가 안 되고 굴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빈 칸에는 이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네모 박스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뭐 전반사 이용은요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광통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광통신과 관련된 부분은 내신에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고 수능에서는 이 코어랑 클래딩에 이런 매질을 좀 배치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광통신은 뭐냐면 광섬유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광섬유는 무엇이냐?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빛을 전송할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 어떻게 구조가 생겨 먹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에 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에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뭐 안에까지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얘를 코어라고 부르고요. 코어.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걸 클래딩이라고 부릅니다. 클래딩. 그래서 이 코어랑 클래딩으로 구성되어 있는 얘를 광섬유라고 부르고 이걸로 이제 광통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광통신이잖아요. 광통신. 빛으로 통신을 하는 거야. 빛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원리가 보면은 그 아래도 나와 있거든요. 발신자가 전기 신호를요 빛 신호로 바꿔요. 자, 발신자가 적어볼까요? 발신자가 빛 신호를 죄송합니다.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그럼 수신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신자는 이 빛 신호를 다시 뭘로 돌리겠어? 전기 신호로 돌린다는 거죠. 그럼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원리에서 방금 전에 배웠던 전반사의 원리가 사용이 되거든요. 자, 우선은 코어랑 클래딩 중에서 굴절률은 코어 쪽이 더 큽니다. 코어 쪽이 더 커요. 그리고 빛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지금 코어가 굴절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이 쏴준 게 임계각보다 더 완만하게 쏴준 거라면 여기서 전반사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보의 손실 없이 이 빛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편에서도 어차피 이 각도나 같을 테니까 여기서도 또 전반사가 될 테고 전반사 되면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광통신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빛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다른 장점도 나와 있죠. 외부 전자기파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혼선이 없고 도청이 어렵다는 점, 그 다음에 대용량의 데이터 멀리까지 송수신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에너지 손실이 적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 이런 것들 가볍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단점 같은 경우는 이걸 보통 그 바다 깊은 곳에 이제 매설하거나 땅에서 이제 매설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유지하거나 보수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제가 좀 자주 나오는 거를 뭐
다음 붙여드리는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리 조금 이야기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되냐. 자, 지금 우리 이거 A, B, C 봤었죠? 그럼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중에서 코어에는 누구를 쓰고 코어에는 누구를 쓰고 클레딩에는 누구를 써야지 임계각이 가장 작을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 A, B, C 중에 코어로 누구를 쓰고 클레딩을 누구를 써야 임계각이 가장 작을까? 자, 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코어는 A, 클레딩은 C를 써야지 임계각이 가장 작습니다. 자, 우선은 만약에 선생님 코어에 C를 쓰고 클레딩에 A를 쓰는 건 불가능한가요? 얘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 코어는 반드시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A를 놓는다면 얘는 B 아니면 C가 될 테고, 여기다가 B를 놓는다면 얘는 C밖에 못 올 테고, 여기다가 C를 놓으면 클레딩이 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쵸? 그럼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얘를 놓거나 그러니까 AB 혹은 AC 혹은 BC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럼 왜 하필 이 AC를 놨을 때가 임계각이 가장 작은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어떻다고? 임계각이 작다는 거야. 그 임계각이 작다는 건 뭐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저기 코어가 있고 이걸 감싸고 있는 클레딩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만약에 얘네가 굴절률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굴절률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임계각은 커지죠. 임계각이 커진다는 거는, 자, 임계각이 예를 들어서 크면 한 이 정도 된다고 쳐볼게.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완만하게 쏘지 않고 이렇게 쓰면요, 전반사가 안 되고 굴절이 돼서 새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광통신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입장이라면 이거 우리가 기술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좋은 광섬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좋은 광섬유가 아니라는 거야. 왜? 내가 살짝만 각도를 조금 가파르게 쏴줘도 굴절이 되거든요. 정보가 바깥으로 흘러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광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코어의 굴절률은 최대한 높이고 클레딩의 굴절률은 최대한 낮춰서 임계각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임계각을 작게 만든다는 거죠. 그 임계각을 작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임계각을 작게 만든다는 거는 기준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쏘는 걸 임계각이라고 해볼게. 이 정도를. 그럼 내가 이것보다만 완만하게 쏘면 어때? 얘보다만 완만하게 쏘면 무조건 전반사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외우라고 합니다. 이것도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아무렇게나 쏴줘도 전반사가 될 확률이 높다. 지금 노란색 봐봐. 얘가 더 확률이 높죠. 전반사가 될 확률이. 그러니까 얘가 더 뭐라고? 굴절률 차이가 큰 거라고. 그럼 이거는 더 좋은 제품이에요? 나쁜 제품이에요? 광섬유 입장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 둘 중에 굴절률 차이 누가 더 큰 거라고요? 얘가 더 커요. 좋은 제품이에요. 그 얘기는 이 기준이 되는 누구? 임계각이 얘보다 어떻다? 임계각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각이 작은 게 좋은 겁니다. 전반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거라는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하긴 한데, 아무튼 전반사가 잘 되는 걸 좋다고 표현했을 때 얘가 좋은 제품이라는 거죠. 이걸로 코어랑 클레딩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 이 파트는 사실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단원이고요. 수능에서도 한 문항이 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학습해 주시고 문제에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